소변에 거품이 일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을 찾은 7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특별한 병력은 없었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이미 심근경색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놀란 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깨끗하다고 판정받았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관이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다행히도 생활 속 음식 하나만으로 혈관을 지키고 청소하듯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흔한 채소 양파입니다. 저는 40년간 순환기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78세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양파가 단순한 채소를 넘어선 강력한 혈관 방패라는 점입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양파 활용법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분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양파 하나만으로도 혈관 속 찌꺼기를 줄이고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최신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양파가 혈관에 좋은 이유는 첫째 알리신이라는 유황화 합물 덕분입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혈소판 응집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덩어리로 뭉쳐서 혈관을 막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전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양파 속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케르세틴이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셋째, 양파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들에게 양파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평균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mmHg까지 내려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지만 속쓰림이나 위 자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리신은 잘게 썰고 10분 정도 두었을 때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자르고 바로 먹지 말고 잠시 공기에 노출시킨 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워 먹거나 볶을 경우 알리신은 일부 줄어들지만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이눌린 성분이 더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생양파와 익힌 양파를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국에 넣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유한 대로 매일 아침 샐러드에 생양파를 조금씩 곁들였더니 3개월 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45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약으로도 잘 안 내려가던 수치가 생활 습관 하나로 바뀐 겁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 환자는
반복되는 협심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양파와 함께 다른 채소를 곁들인 지 6개월 만에 흉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만으로 치료가 된 건 아니지만 혈관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이런 실제 변화를 보면 음식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인데 무슨 약처럼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가 약물 치료 못지않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하다고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합니다.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막히고 다시 터집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 위에서 작은 노력을 더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양파는 그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건 양파가 혈관 건강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음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평생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사실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양파와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100이라면 함께 먹으면 200 이상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양파만 드시면 절반의 효과만 보는 셈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 속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은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실제로 생양파를 그냥 먹었을 때보다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버무려 먹었을 때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샐러드를 드실 때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반드시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양파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7mmHg 더 많이 내려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음식이 시너지를 내는 건 우리 몸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여기에 양파의 항응고 효과가 더해지면 혈전 예방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루 2회 이상 양파와 생선을 함께 먹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같은 유황화 합물을 가진 마늘과 양파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마늘과 양파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혈관 이완 반응이 단독 섭취보다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오렌지, 레몬, 키위 같은 과일은 양파 속 알리신의 산화를 막아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알리신이 오래 살아남아 혈관 속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생활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보호 효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샐러드 방식입니다.
양파를 채 썰어 10분 정도 두었다가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곁들여 드십시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알리신과 케르세틴 흡수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둘째 구이 방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구울 때 양파를 함께 구워 보십시오. 생선의 오메가3와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셋째 국물 방식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넣어 끓인 국이나 찌개는 혈관 확장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만 끓일 때는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10분 이상 끓여야 성분 손실이 적습니다. 넷째 발효 방식입니다. 양파를 발효시킨 양파즙이나 양파 장아찌는 위의 부담을 줄이고 성분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아찌는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 활용입니다. 건조한 양파 가루를 음식 위에 뿌려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혈관 보호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매일 50g 정도의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에서 2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케르세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30%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음식으로 혈관을 관리하라고요. 하루 한 끼라도 양파와 그 짝꿍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약으로만은 완벽하게 막을 수 없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를 짚겠습니다. 양파가 혈당을 올리진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양파는 혈당 지수를 낮추는 이눌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한 개 이내가 적절합니다. 또 양파즙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 당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양파는 혼자 먹어도 혈관에 이롭지만 올리브오일, 토마토, 생선, 마늘, 과일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도 이런 식습관을 통해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이 안정되며 협심증 증상이 완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부에서는 양파를 먹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과 주의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겨우실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두셔야 생명을 지키는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파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생양파를 그대로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한두 개씩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온에서 과도하게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알리신과 케르세틴은 180도 이상에서 급격히 파괴됩니다. 양파 튀김이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조리법은 성분을 거의 없애버리기 때문에 혈관 청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즙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시중에 파는 양파즙 중 상당수는 맛을 위해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를 매일 다량 섭취하면 혈당과 체중이 오히려 올라가고 지방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한 팩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과도하게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파린 복용 환자가 양파즙을 매일 마시다가 멍과 코피가 심해져서 진료실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양파를 먹는 습관입니다. 저장 과정에서 싹이 난 양파나 곰팡이가 핀 양파는 아플라톡신 등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파를 계속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이롭기는커녕 해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를 절인 뒤 너무 오래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장아찌를 만들 때 지나치게 짜게 담그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혈압이 오르고 혈관 건강에 정반대 효과를 줍니다. 반드시 저염 방식으로 짧게 숙성해 드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공복에 2팩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석 달 뒤 혈당과 체중이 함께 오르며 지방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원인은 당분이 첨가된 양파즙이었습니다. 또 다른 65세 여성 환자는 위장이 약한데도 생양파를 그대로 한 개씩 먹다 위염이 심해져 내시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법이 잘못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다. 그러므로 과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이 핵심이다. 바로 이것이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양파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베란다나 싱크대 아래에 두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유효 성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에 담아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은 일주일 이내에 소비할 때만 권장됩니다. 잘라둔 양파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2일 안에 드셔야 합니다. 또 껍질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속살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차로 끓여 마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성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약불에서 10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양파를 혈관 청소제처럼 생각하는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식습관의 일부일 뿐입니다. 잘못된 섭취 습관을 반복하면 오히려 혈관을 해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첫째, 공복에 생양파 과식 금지, 둘째, 고온 튀김 금지, 셋째, 당분 첨가 양파즙 과다 섭취 금지, 넷째, 약물 복용 시 과량 섭취 주의, 다섯째, 오래된 양파나 짠 장아찌 피하기, 여섯째, 올바른 보관법 준수. 이 6가지만 철저히 지키셔도 혈관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킨 환자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0에서 15%나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만 얻을 수 없는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통한 혈관 관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중간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평생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양파가 단순히 혈관을 맑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 발생하는데 이때 생존율은 1시간 이내 치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뇌졸중 역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파괴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데 양파가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1개 이하의 적정량 양파 섭취만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에서 20% 줄어든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조금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생으로만 먹지 말고 익힌 양파와 번갈아가며 섭취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짝꿍 음식을 곁들이십시오.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생선 요리에는 구운 양파, 국물 요리에는 양파와 마늘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양파 껍질차를 활용하십시오. 약불에서 10분간 달여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케르세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장아찌나 절임은 저염으로 짧게 숙성하여 곁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양파즙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하루 한 팩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만 지켜도 혈관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 이모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150 이상에서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2끼 양파 샐러드와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평균 135로 내려가고 LDL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20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73세 남성 환자 김모 씨는 반복적인 협심증으로 수술 권유까지 받았는데 양파와 생선을 함께 먹는 식단을 1년간 실천한 뒤 협심증 발작 빈도가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뿐 아니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70% 이상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를 포함한 올바른 식습관은 조용히 혈관을 지켜주고 막힌 길을 늦춰줍니다. 심근경색 발병률은 40%까지, 뇌졸중 발병률은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약으로만 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약은 이미 발생한 병을 다스리는 도구라면 음식은 병을 미리 막는 방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 양파를 식탁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의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국 양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반 개의 양파 껍질차와 함께 짝꿍 음식으로 곁들여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몇 달 뒤 여러분의 혈압 수치,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